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진심으로 하고 잘못은 바로 고친다. 자장이라는 제자가 인격 수양법을 물었을 때 한 답변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바탕으로 삼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옳은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덕을 높이는 길입니다. 잘못된 습관인 걸 알면서도 내일부터 고쳐야지 하며 몇 년째 미루고 있지 않으신가요? 늦잠, 과식, 미루기 습관. 고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만이라고 하면서 반복하죠. 진짜 성장은 잘못을 발견한 그 순간 바로 행동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재능을 세상에 내놓되 자신을 함부로 헐값에 팔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급함에 타협하지 말고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공이 좋은 옥을 괴짜게 간직해야 하나요? 아니면 값을 쳐주는 사람에게 팔아야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답입니다. 공자는 나도 팔기를 원하지만 제대로 값을 쳐주는 사람을 기다린다 고 답했습니다. 이직 시장에서 급하게 아무 곳이나 가기보다 내 경력과 능력을 제대로 인정해주는 회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순간이 있죠. 조급함에 타협하면 나중에 후회하지만 기다리면 더 좋은 기회가 옵니다. 가르치지 않고 시키는 건 버리는 것이다. 준비시키지 않은 채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리더는 반드시 충분히 가르치고 준비시킨 후에 책임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는 당연하고 그 책임은 온전히 리더에게 있습니다. 처음 운전면허를 딴 사람에게 차 키 여기 있어. 그냥 한번 해봐. 라며 고속도로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연습도 없이 위험한 상황에 던져놓고 왜 못해? 라고 하는 건 무책임합니다. 가족을 지키는 게 진짜 정직이다. 공자는 진정한 정직은 법적 고발이 아니라 가족 간 신뢰와 사랑에 있다고 봤습니다. 관계를 지키면서도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고듬입니다. 이는 석공이라는 정치가가 아들이 아버지의 잘못을 고발하는 게 정직이라 하자 공자가 반박하며 한 말입니다. 가족이 교통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족끼리 대화로 풀지 고민되는 순간이 있죠. 법적으로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지키며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정직입니다. 떳떳하되 싸우지 않고 어울리되 편 가르지 않는다. 자신의 원칙에는 당당하되 타인과 경쟁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어울리되 편을 만들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공자께서 군자의 처세를 가르치실 때 강조하신 자세입니다. 단체 모임에서 누군가 특정 사람을 비난할 때 다들 동조하는 분위기라도 나는 동의 안 해 하고 조용히 빠질 수 있죠. 내 생각은 지키되 싸우지 않고 어울리되 파벌에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읽는다. 진짜 공감은 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서운하면 남도 서운하고 내가 기쁘면 남도 기쁩니다. 공자가 자공에게 인해 구체적인 실천법을 가르칠 때 가까운 자기 마음에 비추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라 고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똑같이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잠깐만 멈춰서 내가 저렇게 당했을 때 어땠지?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상대방 마음이 보일 겁니다. 가진 게 늘어도 겸손을 잃지 않는다. 재산이 조금 생기면 그저 지낼 만하다. 더 늘어도
갖출만하다, 부유해져도 그럭저럭 괜찮다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위나라 공자형이 부를 축적하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겸손을 유지했음을 공자가 칭찬한 말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SNS에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오죠. 승진했을 때, 재테크로 수익이 났을 때, 좋은 물건을 샀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과시보다 겸손이 더 오래 빛납니다. 착하게 살아서 망하는 사람은 없다. 즉 타인을 배려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근본입니다. 공자는 물과 불은 생존에 필수지만 위험할 수 있는데 인을 실천하는 것은 필수이면서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착하면 손해본다 는 말을 들을 때가 있죠. 하지만 정직하게 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도왔다가 인생 망친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신뢰받고 더 나은 기회를 얻습니다.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은 부족하다. 지식을 쌓는 것보다 실제로 행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공자조차 스스로를 낮추며 실천의 어려움을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시작됩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학문은 남들만 하지만 군자답게 실천하는 것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겸손하게 말한 구절입니다. 건강검진 받아야 한다는 건 알죠? 운동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려야 하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실제로 하고 있나요?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법입니다. 배우고 실천하니 희열이 온다. 배움의 진정한 가치는 실천에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할 때 성장의 기쁨을 느낍니다. 공자는 이를 3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배운 것을 때맞춰 익히는 기쁨. 둘째, 뜻을 같이 하는 벗을 만나는 즐거움. 셋째,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군자의 태도입니다. 유튜브로 운동법을 10개 봤는데 실제로 한 번도 안 해본 적 있죠? 건강 정보는 많이 아는데 정작 실천은 안 하고 있진 않나요? 암과 삶이 하나 될 때, 그때 진짜 배움의 희열을 느낄 겁니다.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 안현이 스승공자의 학문 깊이를 탄식하며 한 말입니다. 진정한 배움이란 알면 알수록 더 넓고 깊은 세계가 펼쳐지는 것임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이제 다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도로에 나가니 모르는 게 천지인 경험 있으시죠? 요리를 10년 했는데도 새로운 레시피를 보면 여전히 어렵고 외국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원어민 대화는 따라가기 힘들죠.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보이는 게 진짜 배움입니다. 내 일 아니면 간섭 말자. 자기 역할과 책임의 경계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불필요한 참견은 관계를 해치고 본인도 피곤해집니다. 공자는 명분과 본분을 중시했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조화로운 사회의 기본이라고 봤습니다. 옆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는데 내가 조언 좀 해줄까 하며 끼어들고 싶은 순간이 있죠. 하지만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나서면 상대방은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관계만 어색해질 겁니다. 아는 건 안다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해라. 공자가 직선적인 제자 자로에게 한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는 척하며 실수하는 것보다
모른다고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훨씬 더 성숙한 태도입니다. 대화 중에 모르는 단어나 개념이 나왔을 때 아는 척하며 넘어가다가 나중에 창피해진 경험 있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훨씬 나은 인상을 줍니다. 리더가 사람을 챙기면 조직도 따뜻해진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인간관계가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윗사람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옛 동료를 챙기면 그 영향력이 조직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공자는 증자를 통해 리더의 사적인 관계가 공적 영향력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집안 이야기를 따뜻하게 하고 오래 함께한 직원을 각별히 대하는 모습을 보면 팀원들도 서로 배려하고 의리를 지키게 되죠. 리더의 인간다움이 조직 문화를 만듭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 지금을 만든다. 역사는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살펴보면 현재의 문제를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나라가 이전 왕조들의 장단점을 분석해 훌륭한 제도를 만든 것을 보고 공자가 한 말입니다. 작년에 충동구매로 후회했던 물건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또 비슷한 광고를 보면 이번엔 다르겠지 하며 또 사려는 순간 있지 않나요? 과거 실수를 돌아보면 같은 패턴이 보일 겁니다. 수준에 맞춰 가르쳐야 한다. 공자의 맞춤형 교육 철학을 담은 말입니다. 사람마다 이해 능력과 배경 지식이 다르므로 상대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가르치면 혼란만 가중됩니다. 단계를 무시한 교육은 배우는 이에게도 가르치는 이에게도 좌절감만 안겨줍니다. 초등학생 자녀에게 미적분을 설명하려 하거나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부모님께 전문 용어로 설명하다가 서로 답답해하는 경험 있으시죠? 상대가 어디까지 이해하는지 파악하고 그 수준에서 시작해야 진짜 소통이 됩니다. 상을 당한 이에게 예를 다하고 공무 수행하는 이를 존중하라. 상복 입은 사람에게는 애도의 뜻으로, 공문서를 운반하는 관리에게는 그 책무를 존중해야 합니다. 공자가 수레를 타고 다니며 보인 실제 행동입니다. 장례식장 근처를 지날 때 큰 소리로 음악 틀거나 웃으며 지나가는 순간 있죠. 공무 수행 중인 소방관이나 경찰관을 보면 길을 양보하고 협조하는 겁니다. 때가 좋으면 능력 보이고 때가 나쁘면 어리석은 척해라. 난세의 재능을 숨기는 것이야말로 더 큰 지혜라는 뜻입니다. 영무자가 위나라 재상으로 살았을 때 보인 처세술입니다. 회사가 불합리한 결정을 내릴 때 무리하게 반대하다가 찍히는 순간 있죠. 때론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조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혼자 막을 수 없다면 몸을 낮추는 겁니다. 형식은 바뀌어도 공경심은 지킨다. 절차는 시대에 따라 간소화될 수 있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만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편의를 위해 형식을 바꿀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공자 시대에는 계단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예법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편하기 위해서 절했습니다. 공자는 다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본래 예법을 따르겠다 고 했습니다. 선배에게 문자 보낼 때 같은 초성체로 간단히 쓸 수는 있죠. 하지만 최소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도의 존칭은 써야 하지 않을까요? 형식을 간소화하더라도 존중의 태도는 유지하는 게 진짜 예의입니다. 좋은 사람은 본받고 나쁜 사람은 거울 삼는다. 이 말은 주변 사람 모두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훌륭한 사람을 보면 그의 장점을 배우려 노력하고 좋지 않은 사람을 보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성장의 지혜를 가르친 말입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배울 점 없는 사람도 없다고 봤습니다. 좋은 점은 본받고 나쁜 점은 반면교사로 삼으면 모든 만남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래야지 생각하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다짐하죠. 모든 사람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모범이 처벌보다 강하다. 공자가 옛말을 인용한 겁니다. 착한 사람이 1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 형벌 없이도 백성이 바르게 산다는 뜻이죠. 모범을 보이면 억지로 규칙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매일 책 읽는 모습을 보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책을 집어듭니다. 공부해라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강합니다. 내가 먼저 바르면 사람들도 따라온다. 지도자의 덕은 바람이고 사람들은 풀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습니다. 공자가 폭정을 일삼던 개강자에게 한 말입니다. SNS에서 논쟁할 때 상대를 공격하기보다 내가 먼저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순간 있죠. 분위기가 험악해질 때 한 사람이 침착하게 대응하면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겸손하고 너그럽고 신에 있으면 사람이 따른다. 자장에게 인의 실천법을 가르친 말입니다. 5가지 태도 공손함, 너그러움, 신의, 민첩함, 은혜로움과 각각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리더만의 덕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기본 자세입니다. 동호회나 모임에서 처음 나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겸손하게 듣고 실수를 너그럽게 보고 약속을 지키고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 작은 것도 챙겨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옆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신뢰가 쌓일 겁니다. 뛰어난 사람은 존중하고 부족한 사람은 감싸준다. 군자는 현명한 사람을 존경하되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되 못하는 사람도 측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능력 하나로 결정되지 않으며 뛰어난 사람만 인정하는 태도는 진정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자장이 공자의 제자들에게 한 가르침으로 전해집니다. 친구나 동료 중 누군가 일을 잘못해도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하며 무시하지 않고 이건 어려울 수 있지 하며 이해해주는 순간이 있죠. 능력 차이를 인정하되 따뜻하게 대하는 게 진짜 성숙함입니다. 화를 남에게 옮기지 말고 같은 실수 2번 하지 마라. 화가 나도 엉뚱한 사람에게 풀지 않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배움의 자세입니다. 노나라 애공이 누가 학문을 좋아하냐 묻자 공자가 아내를 칭찬하며 한 말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집에 와서 가족에게 화풀이 하는 순간 있죠. 지난번 약속 까먹어서 미안했으면 이번엔 미리 알람 맞춰두는 겁니다. 내 이익만 챙기면 미움받는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결국 원망을 받게 됩니다. 공자가 의와 리의 균형을 강조하며 한 말입니다. 친구들과 밥 먹고 계산할 때 자꾸 적게 내려고 하거나 공동 작업에서 내 몫만 챙기려 하는 순간 있죠. 당장은 이득 본 것 같지만 나중엔 아무도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큰 칼 쓰지 마라. 공자는 일의 크기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불필요하게 큰 수단을 동원하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됩니다. 효율적인 삶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구와 방법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공자가 제자 자유에게 작은 고을의 정치를 맡겼을 때 이런 작은 일에 내 큰 재능을 쓸 필요 없다 며 격려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간단한 메모 하나 작성하는데 포토샵을 켜고 있지 않으신가요? 메모장이면 충분한데 말이죠. 짧은 문서 만드는데 복잡한 편집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몇 시간씩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간단한 도구를 선택하면 그 시간에 일을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욕심을 이기고 원칙을 지키는 게 어제입니다. 제자 안현이인에 대해 묻자 공자가 답한 핵심 가르침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충동적 욕구를 스스로 통제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은 절제가 쌓여 큰 인격이 됩니다. 편의점 앞에서 담배 한 갑만 하다가 손이 가는 순간이 있죠. 끊기로 마음먹었는데 오늘 하루쯤이야 하는 유혹 말입니다. 그 순간 참는 게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음식은 정성껏 다뤄야 한다. 공자는 음식을 대할 때 정성과 위생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밥은 깨끗하게 짓고 회는 정갈하게 썰어야 하며 상한 음식이나 제대로 조리되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곧 삶을 대하는 태도이며 건강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서 유통기한 지난 반찬을 꺼내놓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먹으려는 순간 있지 않으신가요? 손님 초대 음식을 준비하면서 배달 음식으로 때우면 편한데 고민하는 순간도 있죠. 하지만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 소중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음식은 정성껏 준비할 때 건강도 지키고 마음도 전해집니다. 좋아하는 일에 빠지면 시간도 나이도 있는다. 진정한 행복은 완전히 몰입할 때 찾아옵니다. 좋아하는 일에 빠져들면 배고픔도, 걱정도, 심지어 늙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공이 공자의 인품을 물었을 때 한 대답으로 공자 자신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취미 활동을 하다가 벌써 이 시간이야 놀라는 순간이 있죠. 독서, 게임, 운동, 요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몰입의 순간이야말로 진짜 삶을 사는 거라고 이명원은 말합니다. 한 번 낙인 찍히면 모든 악행이 내 탓. 자공이 후학들에게 경고한 말입니다. 주왕은 폭군이었지만 역사에 전해지는 것만큼 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 악인으로 낙인 찍히자 온갖 나쁜 일이 모두 그의 탓이 되었죠. 평판의 낙차 효과를 경계한 것입니다. 자공은 말년의 이 교훈을 통해 평소 행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한 번 실수로 구설수에 오르면 과거 행적까지 파헤쳐지고 전혀 관련 없는 비난까지 쏟아지는 걸 본 적 있을 겁니다. 낮은 곳에 있으면 모든 더러운 물이 흘러든다. 는 비유처럼 평소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능력보다 품성이 진짜 가치다. 이 말은 사람을 평가하는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천리마의 가치는 빠르게 달리는 능력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잘 따르고 온순한 성품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이나 실력보다 내면의 태도와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재능보다 성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도 교만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고 보았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행사를 준비할 때 능력은 좋은데 매번 불평하는 사람 vs 서툴러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중 누구와 하고 싶으신가요? 결국 함께 일하고 싶은 건 후자입니다. 실력은 시간이 지나면 늘지만 품성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군자는 옳음을 먼저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먼저 계산한다. 이 가르침은 선택의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손해와 이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익보다 의리를 앞세우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긴 줄을 서 있는데 새치기 하면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아무도 안 보는데 한 번쯤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이 선택이 사람을 나눕니다. 내가 바르지 않으면 남도 못 바로잡는다. 솔선수범이 모든 영향력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면 그 어떤 말도 설득력을 잃습니다. 대화하면서 계속 휴대폰을 보다가 상대방에게 집중 좀 해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는 왜 휴대폰 보면서 말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쳐야 상대방도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게 될 겁니다. 다르면서도 어울린다. 진정한 조화는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반대로 겉으로만 같은 척하면서 속으론 따로 노는 건 가짜 화합이죠. 단체 채팅방에서 모두가 특정 의견에 동조할 때 나만 다르게 생각하나 싶어서 그냥 따라가려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진짜 어울림은 내 생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존중하는 겁니다. 뱉은 말은 못 주워 담는다. 이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흰옥에 생긴 흠은 갈아낼 수 있지만 한 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남용이라는 제자가 백규라는 시구를 하루 3번씩 외우며 말조심을 실천하자 공자는 그의 신중함을 높이 평가해 자신의 조카 사위로 삼았습니다. SNS에 댓글을 달다가 화가 나서 거센 말을 쓰려는 순간이 있죠. 올리기 전에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회의에서도 즉흥적으로 발언하기보다 잠시 생각한 뒤 입을 여는 습관이 오해와 후회를 줄입니다. 지나치면 독이다. 이 말은 적당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균형이 최선입니다. 제자 자공이 두 동료를 비교하자 공자는 한쪽은 지나치고 한쪽은 모자라니 둘 다 중도에 이르지 못했다. 고 답했습니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생각해보세요. 전혀 안 보면 정보에서 소외되지만 하루 종일 보면 눈도 아프고 시간도 낭비됩니다. 딱 적당히가 답인데 이게 제일 어렵죠. 실력만 있고 매너 없으면 거칠고 말만 번지르르 하면 공허하다. 진정한 인격 완성은 내면의 실력과 외면의 태도가 균형을 이룰 때 옵니다. 전문성만 뛰어나고 배려가 없으면 사람들이 멀어지고 말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공자는 문질빈빈, 즉 문화적 교양과 본질적 덕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전문 지식은 뛰어난데 동료 의견을 무시하거나 반말로 쏘아붙이는 순간이 있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 태도 때문에 협업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말만 공손한데 약속을 안 지키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급할 때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는다. 군자는 밥 한 끼 먹는 짧은 순간에도 급하게 서두를 때도 위급한 상황에서도 인을 잃지 않습니다. 잠깐이라는 순간에도 사람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인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이 곧 군자의 조건입니다. 공자는 논어 2인편에서 이 말을 통해 군자의 기본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종식지간은 밥 한 끼 먹는 짧은 시간을,
조차는 급박한 순간을, 전패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위급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소리 지르기 직전의 그 순간,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욕설을 치려는 바로 그 찰나가 있지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순간이 바로 내 평소 모습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급할수록 한 박자 쉬어가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먹고 자기만 하면 삶이 무너진다. 공자가 경고한 것은 무기력한 일상의 위험성입니다. 하루 종일 배만 채우고 머리는 쓰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차라리 바둑이나 장기라도 두며 정신을 쓰는 게 낫다는 것이죠. 주말마다 침대에서 배달음식 시켜 먹고 영상만 보다가 일요일 밤이 되면 또 아무것도 안 했네 하며 허무해지는 순간 있죠. 몸을 움직이든 책 한 권을 읽든 뭐라도 해보면 훨씬 만족스러울 겁니다. 선하게 살면 사람이 모인다. 진심으로 남을 돕고 바르게 사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선한 품성은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 전달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질문하면 진정성 있게 답변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조용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죠. 처음엔 혼자였지만 어느새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뜻을 함께할 동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스스로 절제하면 실수가 줄어든다.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스스로 단속하면 잘못될 일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절제는 후회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잠깐만 참으면 어떨까요? 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 한 번만 생각하고 지금 사야 하나 하루만 기다려보면 나중에 후회할 일의 대부분은 사라질 겁니다. 실수는 문제가 아니다. 안 고치는 게 문제다. 공자가 강조한 것은 실수 자체가 아니라 개선 없는 반복입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허물을 숨기지 말고 바로잡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같은 실수를 또 했을 때 나는 왜 이럴까 하며 자책만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자책보다 중요한 건 다음번엔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겁니다. 약속 시간에 또 늦었다면 내일부터 10분 일찍 나서면 됩니다. 좋은 음식 앞에서 감사부터 표한다. 변색은 단순히 표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풍성한 음식 앞에서도 탐욕을 드러내지 않고 먼저 마련해준 이에 대한 존중을 표현했습니다. 공자의 식사 예절을 기록한 향당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당시 제사나 연회에서 진수성찬이 차려지면 경건한 태도로 일어나 감사를 표하는 것이 예법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비싼 음식이 나왔을 때 바로 사진부터 찍으며 와 대박 하기보다는 먼저 잘 먹겠습니다. 한마디 건네는 것이 어떨까요? 음식 앞에서의 첫 반응이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멀쩡한 걸 왜 바꾸나? 잘 작동하는 것을 괜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유행을 쫓기보다 실용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불필요한 변화는 오히려 낭비와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민자권이 노나라 창고를 개축하려 할 때 공자가 한 말입니다. 옛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새로 짓느냐는 뜻이었죠. 멀쩡하게 잘 작동하는 것을 무리하게 바꾸는 걸 경계한 겁니다. 멀쩡한 휴대폰을 신제품 나왔다고 바꾸려다가 지금 것도 잘 되는데 굳이 생각하는 순간이 있죠. 새로운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실용성을 먼저 따져보는 게 진짜 현명한 소비입니다. 친구에겐 솔직하게, 가족에겐 따뜻하게. 진정한 성숙함은 관계에 따라 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는 진심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되, 가족에게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로 대해야 합니다. 자로가 교양 있는 사람의 조건을 묻자 공자가 답한 내용입니다. 친구가 실수했을 때는 직설적으로 그건 틀렸어 라고 바로 지적하지만 가족이 실수했을 땐 괜찮아, 다음엔 더 잘 될 거야 라며 감싸주게 되죠. 같은 상황도 관계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는 겁니다. 형식보다 의미가 중요하다. 친구끼리는 격식 없이 지내되 친구의 조상을 내 조상처럼 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값비싼 선물보다 정성이 담긴 작은 나눔이 더 귀하고 물질보다 그 속에 담긴 마음과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명절에 친척이 나눠준 음식을 받으며 이거 뭐 하러 챙기나 하다가도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을 모습을 떠올리면 감사한 마음이 들죠. 비싼 선물만 기억하고 정작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친구의 마음은 잊고 있진 않나요? 배우기만 하면 헷갈리고 생각만 하면 위험하다. 이 말씀은 진정한 배움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지식을 무작정 받아들이기만 하면 분별력을 잃고 근거 없이 생각만 하면 독단에 빠집니다. 배움과 사고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합니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이 말을 통해 균형 잡힌 학습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유튜브로 투자 강의를 열게 봤는데 막상 실전에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반대로 내 생각엔 이게 맞아라고 확신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정보를 받아들일 땐 이게 정말 맞나 생각해보고 내 의견을 주장할 땐 근거가 있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침묵 속에 완벽한 이해가 있다. 공자가 제자 아내와 하루 종일 대화했는데 아내는 질문 하나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천했죠. 진정한 배움은 많이 묻는 게 아니라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회의에서 말없이 듣기만 하던 사람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해냈을 때가 있죠. 진짜 이해는 많이 묻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학문으로 벗을 만나고 벗과 함께 성장한다. 혼자 공부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며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증자가 제자들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했을 때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지만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와 함께 운동하면 서로 격려하며 오래 지속할 수 있죠. 독서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읽으면 대충 넘어갈 내용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